다가오는 여름 휴가 시즌, 제주도 숙소 고민 많이 되시죠? 그동안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고품격의 5성급 호텔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가성비가 좋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기에 정말 좋은 숙소인 제주 신화월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신화관 메리어트관 총 2번 내돈내산으로 투숙하여 촬영했으며 광고 영상이 아님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제주 신화월드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한 초대형 복합 리조트인데요. 신화월드 안에 위치한 호텔만 랜딩관, 신화관, 메리어트관, 서머셋까지 총 4개의 호텔이 모여있는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호텔 단지입니다. 거기에 워터파크와 함께 제주에서 유일한 테마파크도 있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숙소인데요. 신화월드 첫 오픈이 2017년이었고 그랜드 오픈이 2018년이었는데 제가 제주에 이주한 연도 역시 2017년이라서 오픈 초기부터 여러모로 방문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주에서 가장 친숙한 호텔이기도 합니다. 우선 신화월드 내의 4가지 호텔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숙박 가격을 보시면 랜딩관, 신화관, 메리어트관, 서머셋 순으로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데요. 가장 저렴한 랜딩관부터 보고 가실까요? 랜딩관은 가장 저렴한 숙소이지만 로비는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한 편이고요. 저는 신화월드 오픈 초기에 제주도민 생일인 사람 1박 무료 이벤트 할 때 여기 랜딩관을 무료로 이용했었는데요. 기본 룸 크기는 27제곱미터로 일반적인 비즈니스 호텔의 크기입니다. 침대 외에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으며 침대 뒤쪽으로는 살짝 중국 호텔 느낌의 문양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밝은 목재 인테리어로 깔끔하고 쾌적한 느낌이긴 한데 뭔가 신화월드만의 특색 있는 시그니처 등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랜딩관은 비즈니스 호텔이라서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텔의 부대 시설들을 이용하지 않고 가성비 있게 잠만 잘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랜딩관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관에는 신화월드의 시그니처 뷔페 중 하나인 랜딩 다이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뷔페 구성은 작년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뷔페 퀄리티가 꽤 좋은데 맛과 구성이 아마 제주에서 5손가락 안에는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해산물들 퀄리티가 좋은 편이니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호텔의 이름을 딴 신화관으로 가볼 건데요.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프론트가 넓지는 않았고요. 랜딩관과 어떻게 다를까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룸 크기도 27제곱미터로 랜딩관과 동일하고 인테리어부터 모든 게 그냥 랜딩관과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뷰는 맞은편 호텔을 마주보고 있어서 저녁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 꼭 커튼을 쳐야 했고요. 샤워실에는 르파플라 어메니티가 다회용기로 제공되고요. 그럼 신화관이 랜딩관보다 비싼 이유가 뭐냐? 바로 신화관 투숙객들은 신화관의 수영장 스카이풀과 워터파크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워터파크의 입장료 정가가 1인 7만원인 걸 감안했을 때 랜딩관 금액에서 몇만원만 더 내고 투숙인원들 모두 워터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 와서 수영장에 워터파크까지 아이들과 함께 즐기실 분들에게는 다른 관들보다는 신화관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직 비수기라 실내 워터파크만 개장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고 있어서 성인인 제가 끼어 놀기는 쉽지 않았고요. 제주의 유일한 워터파크인데 확실히 서울의 워터파크보다는 주 타겟층이 아이들인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화관의 수영장 스카이풀은 층고가 높아서 워터파크를 내려다보면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도 워낙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서 낮에는 즐기기가 쉽지 않고요. 다만 스카이풀은 저녁이 되면 성인 전용 어덜트 풀로 바뀌기 때문에 신화관 예약하신 커플들은 낮에는 밖에서 맛집 투어 다니고 저녁에 수영장에 와서 느긋하게 여유를 만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호캉스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그 이름 메리어트관으로 가볼 건데요. 확실히 메리어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로비부터 굉장히 화려하고 쾌적한 모습입니다. 객실 역시 객실 면적 38제곱미터로 랜딩관 신화관보다 약 3평 정도 더 넓은데요. 확실히 공간이 넓으니 짐을 펼칠 공간도 넉넉했고 테이블에 의자도 있어서 가볍게 맥주 한잔하기도 좋았습니다. 냉장고에 맥주와 초콜릿도 들어있어서 무료로 먹을 수 있었고요. 전망도 오름들이 보이는 뷰로 보다 쾌적했습니다.
다만 밝은 목재와 주황색 의자, 침대 뒤의 문양까지 3개의 호텔들 모두 다른 점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화장실은 드디어 변기칸과 샤워실이 분리가 되어 있었고, 또 크지는 않지만 욕조와 함께 욕조에서 볼 수 있는 미니 TV도 준비되어 있어서 확실히 메리어트관이 비싼 이유가 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어트관에도 별도의 수영장이 있는데요. 메리어트관 중간에 있는 모실 클럽하우스에서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심 1.2m 깊이로 어른과 아이들 모두 이용할 만한 실내 수영장이었고요. 야외 수영장도 꽤 넓어서 보다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화관의 스카이풀, 워터파크에 비해서는 확실히 한적한 느낌이라 너무 복잡하고 사람 많은 게 싫으시다면 메리어트관의 수영장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어트관에도 꽤 괜찮은 뷔페가 있는데요. 바로 스카이온5 다이닝 뷔페입니다. 여기는 음식 수는 적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좋고 라이브로 그릴에서 구워주는 메뉴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다른 곳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다고 느껴지는 뷔페라 제가 종종 이용하는 곳인데요. 늘 디너 뷔페만 먹었다가 이번에 숙박을 하는 김에 조식 뷔페를 처음 이용해 보았습니다. 조식 뷔페 가격은 1인 58,000원으로 요즘 롯데호텔이 1인 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저렴하고요. 아침이다 보니 베이커리, 샐러드, 과일, 유제품류가 많았고 한식 위주의 반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육회 비빔밥을 셀프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는데 육회 비빔밥에 김치찌개를 같이 먹으니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여기가 디너 뷔페에도 육회가 정말 괜찮았는데 조식까지도 너무 맛있어서 이 뷔페에 오신다면 육회를 꼭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비싼 서머셋인데요. 여기가 가장 비싼 이유는 바로 크기 154제곱미터,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 풀옵션 주방이 있는 그냥 고급스러운 집에 들어가 있는 듯한 숙소입니다. 최대 인원 성인 5명에 어린이 4명까지도 함께 묵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족이 함께 여행하거나 3대가 함께하는 여행을 할 때 이용하시면 룸을 따로 잡는 것보다 이 숙소를 이용하는 편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고요. 앞에 3곳이 호텔이었다면 여기 서머셋은 보다 리조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머셋 전용 수영장인 탐모라 수영장도 있어서 좀 더 프라이빗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다만 대부분의 편의시설들이 모여있는 3개의 호텔과는 엄청 멀지는 않지만 또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기 때문에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때 다소 귀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서머셋은 직접 투숙해보지는 않아서 다음에 조카네 가족이 내려오면 함께 방문해 보려고 계획 중이니 상세한 리뷰는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신화 테마파크로 가볼까요? 캐릭터 라바가 메인인 테마공원으로 입장은 무료로 할 수 있으나 놀이기구를 타려면 티켓을 발권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신화월드 호텔에 투숙하시면 호텔 종류에 상관없이 빅3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막 무서운 놀이기구는 없고 아이들이 타겟이라서 성인들끼리 방문하면 조금 심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넓게 지은 것 치고는 이용객이 너무 적어서 걸어다니는데 살짝 민망하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은 재밌게 즐길 만한 놀이기구들이 있으니 무료로 받은 빅3 이용권은 무료이니까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밤이 되면 테마파크 입구에서 불꽃놀이도 진행되는데요. 매주 금, 토일 저녁 9시 10분에 진행되기 때문에 요일이 맞으시는 분들은 불꽃놀이도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앞으로는 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곳들은 아니지만 다양한 식당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데요. 초대형 리조트인 만큼 식당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이것저것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텔 단지에 입점해 있는 식당들이다 보니 가격대가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외식하러 나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도 있어서 커피 한잔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제주 프리미엄 센터라고 해서 약간 아울렛 느낌의 쇼핑몰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보다는 골프 브랜드나 스트릿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데 제주에서 골프 의류 구매하실 때는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락볼링장, 오락실, 노래방, 영화관까지 놀거리들이 은근히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리조트 내에 있는 만큼 가격이 꽤 비싼 편이라 도민인 저는 굳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주 신화월드의 구석구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한 단점들도 있었습니다. 장점은 역시 가격대가 타 5성급 호텔에 비해 확실히 저렴하고 여러 시설들이 키즈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여행하기에는 참 괜찮은 숙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형 리조트가 주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뷔페는 제가 정말 자주 가는 편인데 진짜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특히 해산물과 베이커리류가 진짜 맛있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키즈 프렌들리 숙소인 만큼 커플이나 친구들과의 여행으로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중문 쪽에 조금 더 좋은 숙소나 아니면 독채 숙소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국 자본 2조 원이 투입된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가타부타 잡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가족여행 숙소로는 꽤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와 함께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한번 고려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의 제주 여행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